남북 통일을 대박의 길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찾아낸 사람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통일이라고 하면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를 제가 찾아내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을 막론하고 대가가 안 들어가는 건 없죠. 역시 통일을 하는데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부담이 크면은 우리가 과연 이걸 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아무래도 이게 부담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사는 동안은 통일 좀 안 됐으면은, 그리고 내 아들 사는 때까지도 그냥 좀 지나가고 그 다음이나 통일이 됐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통일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기서 확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통일 대박의 길을 찾아가면서 대박을 만들려면은 결국은 비용은 최소화 시키면서 그로부터 얻는 이득이 가장 크게 만드는 거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아주 좋은 그런 구도가 나왔습니다. 이 통일이 부담이다 하는 거를 생각한다면은 과연 비용이라고 하는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되겠는가 하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충당을 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통일을 마무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통일이 된 그 당시에 그 혼란 상태를 극복하는데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위기 관리 비용이라고 불러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분리된 지역이 이제 하나로 통일이 되면은 모든 제도 체계가 이제 단일화돼야 되겠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남북이 이렇게 갈려서 사는 동안에 북측의 소득 수준이 너무 열악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득 수준을 어느 정도는 상승시켜 주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이 평화롭게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거라면 사실은 비용이 아니고 투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생산을 하면서 소득을 더 크게 갖는다라고 한다면은, 생산이라는 거는 사람하고 실물 자본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생산이 나오게 되는 건데, 사람이 그냥 호미만 가지고서는 생산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실물 자본이 있어야 된다고, 무슨 기계 설비 건물 할 거 없이 모든 사회 인프라에 할 거 없이 모든 게 필요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확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거는 이제 셋을 합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일 비용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제가 추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우리 남한 GDP의 한 7%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남한 GDP의 한 7% 정도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충당을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중에서 2%는 통일 후에 10년 동안은 우리 군비를 절감을 해서, 그래서 이제 경제 발전하는 데 투입하는 거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오랜 동안 우리 GDP에서 한 3% 정도가 군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남북에 분단돼서 이거보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과도한 줄 알지만, 우리 입장에서 과도한 줄 알지만 이제 군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요거를 통일된 다음에는 이 주변 열강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우리 GDP 한 1% 정도, 그러니까 일본이 2차 대전 후에 근래까지 계속해서 자기네들 GDP 1% 정도 이내에서 이제 자위대 유지해온 것처럼 우리도 그 10년 동안만 좀 이렇게 한 1% 정도에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경제 발전하는 데 넣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7% 필요한 것 중에서 2%가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5%가 남는데 그 중에서 1%는 해외 장기 저리 차관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메고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약간 좀 부족한 게 있다라면 해외 채권 발행으로 해서 여하튼 1%는 해결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의 당장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4%에 대해서는 세대 간의 비용 분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통일 국채로 하고 그리고 통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세금은 1%. 그러니까 자기의 총소득의 1%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의 소득이 1년 동안 있다 그러면 100원을 통일 비용으로 해서 내게 되면은 그러면은 각 개인으로는 부담하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그거 10년 동안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돌아오는 이득이라는 건 엄청난 이득이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비용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소득의 총소득의 1% 선에서 하는 거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독일은 처음서부터 뭘 잘못했기 때문에 2018년까지 지금 자기 소득의 5.5% 통일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도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이걸 부도를 잘 잡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아주 그 10년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자기 소득의 1% 내는 거로 해서 모든 게 해결이 되고 이득은 자그마치 총 소득이 매년 11%씩 증가가 되는 아주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